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이어서 하자. 집합에 연산 들어갈 차례지. 20페이지까지 숙제 냈었는데 숙제 다 해왔어? 숙제 질문은 낮은 거예요? 응? 이쪽에서 좀 질문이 많은데. 오늘은 좀 우선 진도를 좀 나가고 그 다음에 숙제는 이제 다음 주에도 보충이 있고 하니까는 다음 주 우리 수업이었을 때 우리 반 수업이 조금은 늘어지니까는 화요일날 수업일 때 선생님 수업이 한 번 더 있거든? 그때 하고선 끝나고서 1교시 문제 풀이할 때 그때 이렇게 알겠지? 자, 이번 시간에는 집합의 연산을 할 거야. 저번 시간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니까는 조금 들어가고 소리를 안 지르면 녹화가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소리를 질러야 돼.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힘들어. 숨은 안 쉬어지고. 그렇지? 그러니까 조금은 이해를 해주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개념 설명을 하기 위해서 빔 프로젝트를 안 띄운 거고 개념 설명을 다 끝난 다음에는 빔 프로젝트를 띄워서 왜냐하면 화면 보면서 개념 설명을 했더니 너무 왔다 갔다 해주기가 산만하니까 개념 설명 한꺼번에 쭉 해놓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 빔 프로젝트 이용해서 문제풀이를 가자. 자, 우리가 할 거는 집합의 연산이다라는 걸 할 거야. 집합의 연산이라는 걸 할 건데, 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우린 이거를 사칙연산이라고 하잖아. 숫자에서는 사칙연산을 이용을 했다면은 집합에서는 어떤 것을, 즉 더하고 빼고 곱하기 나누기처럼 집합을 어떻게 하는 거, 연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한번 배워보는 거야. 집합의 연산을 배우기 위해서 우선 먼저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전체 집합이라는 걸 배워야 돼. 전체 집합이라는 걸 배워야 되는데, 전체 집합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수학은 기호를 사용한다고 했잖아. 전체 집합은 U라는 기호를 사용을 해요. 근데 대문자를 사용을 하는데 선생님이 봤을 때, 니네가 봤을 때도 조금 어색하게 U자를 그렸잖아. 그 이유는 집합의 연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기호하고 전체 집합의 기호 U자하고 비슷한 기호가 있어. 그래서 그걸 분류하기 위해서 대문자 U자를 쓰고 선생님은 조금은 다 각지게 표현을 했다라는 것뿐이야. 전체 집합은 그냥 처음에 주어진 모든 원소라고 생각하면 돼. 문제를 낸 사람이 주어진 모든 원소를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얘기한다? 전체 집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알겠지? 얘는 처음에 주어진 모든 원소다. 모든 원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알겠지? 그럼 우리는 집합을 만들 때는 처음에 주어진, 즉 전체 집합 안에서만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 알겠지?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집합의 연산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건 무엇이냐면은 교집합이라는 게 나와요. 교집합. 선생님은 얘를 뭐 수학적 용어로는 교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를 좀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공통된 원소라고 얘기를 해요. 교집합은 무엇이다라고 얘기한다? 공통된 원소. 즉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다면 이 두 집합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원소를 따로 묶는다면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얘기한다? 교집합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말로는 교집합이라고 한다면 수식으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는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에 공통된 원소, 교집합의 기호로는 위로 볼록이게 그려요. 이거를 선생님은 그냥 간단하게 A, 교, B라고 있긴 하지만 그냥 교집합은 위로 볼록으로 그린다. 자, 얘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낸다면 이 교집합에 포함된 원소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X라는 원소는 A라는 집합에도 원소로 있어야 되고 그리고 X라는 원소는 어느 집합에도 B라는 집합에도 무엇으로 갖고 있어야 돼? 원소로 갖고 있어야 돼. 즉 A에도 들어있고 B에도 들어있는 원소들을 묶은 걸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한다? 교집합 원소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면 A라는 집합을 1과 2와 3이라고 하고 B라는 집합을 2와 3과 4라고 얘기를 한다면 A 교집합 B라는 건 무엇이 된다라고?
A에도 들어있고 B에도 들어있는 원소 뭐예요? 2와 3이죠? 그럼 2와 3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다음같이 찾을 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총 3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가 원소나열법, 두 번째가 조건제시법, 세 번째가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벤 다이어그램으로는 어떻게 표시하는지도 알고 있어야 되겠지. 벤 다이어그램으로는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다면 이 A, B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우리는 어느 부분? 다음과 같은 부분을 겹치는 부분을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해? 교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어떻게 표시하는지도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우는 게 무엇이 있냐면 합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자, 합집합이라는 게 있는데 합집합은 선생님은 간단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원소야. 자, 얘를 모든 원소라고 하니까 우리 뒤에 보면은 집합의 활용 파트가 있거든. 말로 써져 있는 거를 집합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데 거기에서 말로 모든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과 지금의 모든이라는 표현 때문에 아이들이 헷갈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주인공이 원소야. 나라는 사람이 A라는 집합에도 포함되어 있고 나라는 사람이 B라는 집합에도 포함되어 있으면 나는 A, B에 공통된 사람인 거잖아. 공통. 그럼 교집합이야. 근데 여기에서 모든 원소라는 건 A라는 집합에는 내가 있어. B라는 집합에는 내가 없어. 하지만 얘네들의 모든 원소에는 나는 뭐가 돼? 포함이 되죠. 원소의 입장에서 모든이라는 거야. 모든 집합에 있는 원소들을 다 모으라는 뜻이야. 알겠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고. 자, 모든 원소가 있는데 얘를 그러면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낸다면 기호로서 우리는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에 모든 원소 하나의 그릇 안에 다 넣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를 그리고 얘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는 무엇을 만족하면 된다? X는 A에 들어있어도 돼. 또는 X는 어디에 들어있어도 된다? B라는 집합에 들어있으면 돼. 둘 중에 아무 곳에나 들어만 있으면 우리는 합집합의 원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이것을 꼭 명심해야 돼. 그런데 위에 거 아래 거 교집합, 합집합 비교했더니 기호만을 우선 보면은 다 똑같은 말인데 어떤 단어만 바뀌었어? 그리고에서 또는으로 바뀌었죠. 이 용어는 잘 알고 있어야 돼. 왜냐면 우리가 집합 다음에 무슨 단원을 배워? 명제라는 단원을 배우는데 그 명제 단원에서 문제를 풀 때 집합을 이용해서 푸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라는 단어는 무엇을? 교집합을 의미한다. 또는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합집합을 의미한다는 걸 기억하고 있어요. 명제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 걸 수식으로 전환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써야 될 거는 교집합은 무엇을 사용한다? 그리고라는 단어로 사용할 수가 있고 합집합은 무슨 단어로 사용한다? 또는이라는 단어로 사용한다. 명제 파트에서 우리는 그걸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예로 설명을 해보자. A라는 집합은 위에 있고 B라는 집합도 위에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A 합집합 B의 원소를 찾으려면 어떤 원소들이 될까? 1, 2, 3, 4. 그치. A에 있는 모든 원소 1, 2, 3과 B에 있는 모든 원소 2, 3, 4를 쓸 건데 겹치는 건 한 번만 쓰기로 했으니까 4만 더 넣어주면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나면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는데 A, B에 있는 모든 원소니까 A가 나타내는 부분과 B가 나타내는 부분 모든 부분을 다 표시하면 되겠지. 이 전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A 합집합 B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되냐면 교집합, 합집합을 배웠다면 우리는 여집합이라는 걸 배워요. 자, 여집합은 선생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뺀 나머지야. 자, 근데 이 여집합 다음으로 차집합도 배울 건데
차집합도 똑같은 의미로 생각이 되는데, 자, 왜 선생님이 얘를 그냥 똑같이 뺀 나머지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우리는 뭔가를 빼기 위해서는 그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지.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뭐를 빼내올 수는 없잖아. 그치? 뭔가를 빼내오려면 처음에 무엇이 있어야지만 그 중에 어떤 걸 빼내올 수 있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여집합은 뺀 나머지인데 그 맨 처음 주어진 게 무엇이냐가 틀린 거야. 여집합은 맨 처음에 주어진 게 전체 집합이야. 자, 우리는 여집합도 마찬가지로 기호로 나타내면 A라는 집합에 여집합으로 C라는 기호를 오른쪽 위에 조그만하게 써. 얘는 컴플리먼트의 앞자인 C자를 썼다는 거야. 뭔가를 뺀 나머지. 그러므로 여집합에 포함된 거는, 여집합에 포함된 원소는 어디에는 포함되어 있다? 선생님 어디에서 뺀다고 했어? 전체에서 뺀다고 했지. 이 X라는 원소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 전체 원소에는 포함되어 있어야 돼. 전체 원소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 중에서 A가 갖고 있는 걸 뺀 거야. 그럼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 A에 들어있어야 돼? 안 들어있어야 돼? 안 들어있어야 되니까 그 원소 중에서 무엇을 A의 원소가 아닌 것들만을 모아놓은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얘를 예로 들어서 우리는 전체 집합을 1과 2와 3과 4와 5라고 하자. 1과 3, 4, 5에서 A라는 집합은 1, 2, 3이라고 했으니까 전체에서 A가 아닌, A가 갖고 있지 않은 원소니까 A가 갖고 있는 원소는 1과 2와 3이죠. 그치? 근데 A가 아닌 원소여야 되기 때문에 A의 여집합은 뭐가 된다? 4와 5만이 된다는 거예요. 전체 원소들 중에서 A가 갖고 있지 않은 원소만을 우리는 A의 여집합이라고 하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다면 A라는 집합이 있고 전체 집합이 있고, 전체 집합을 그렸을 때 A가 갖고 있는 걸 뺀 나머지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부분이라고 얘기하면 된다? 요 바깥 부분이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된다. 요 바깥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A의 여집합 부분이다라고 표현하면 돼. 알겠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가 있냐면 차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네 번째가 뭐가 있다? 차집합. 차집합도 그냥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뺀 나머지야. 얘는 차집합도 뭐다? 뺀 나머지야. 근데 여집합은 어디에서 뺐다고 했어? 전체에서 뺐다고 했죠. 그럼 차집합은 전체가 아니라는 의미겠지. 차집합의 기호로는 사칙연산의 기호인 빼기를 갖고 오는 거야. 근데 숫자에서의 뺄셈과 집합에서의 뺄셈은 틀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숫자에서는 내가 2개 갖고 있어. 근데 상대방이 3개를 달래. 즉 2 빼기 3을 하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그 결과를 뭐라고 해? 마이너스 1이라고 하죠. 즉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도 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근데 집합은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거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야.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지금 분필 4가지를 갖고 있어요. 흰색,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을 갖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4가지를 갖고 있는데 갑자기 동건이라는 친구가 선생님 분필 좀 줘보세요. 그래서 어떤 분필 줄까 했더니 하얀색하고 무슨 색 할까? 검은색하고 보라색을 달래. 하얀색, 검은색, 보라색을 달래. 그럼 나는 하얀색은 있으니까 하얀색을 주면 돼. 근데 검은색과 보라색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거를 누구한테 빌려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없는 건 나 없어 하고 얘에서 있는 거, 달라는 것만 주는 거야. 그럼 나는 뭐를 갖고 있어? 3가지 색은 계속 갖고 있는 거지. 이게 집합에서의 빼기야. 집합에서의 빼기는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달라는 것과 겹치는 것만 뭐 하면 돼? 주면 돼. 굳이 안 달라는 걸 줄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 그래서 H합이라는 거는 차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는 어떤 거? 우선은 내가 갖고 있어야 되겠죠. X라는 원소는 A는 갖고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제가 달라는 것과 겹치는 게 뭐야? 얘지. 하얀색 달라고 했으니까
그럼 하얀색은 빼줘야 되잖아. 그럼 나머지 내가 갖고 있는 것과 제가 달라는 거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없어. 즉 A차 B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는 B가 달라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달라는 건 다 빼줬으니까 얘가 달라는 거와 겹치는 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B의 원소와는 겹치는 게 없어야 된다는 거죠. 차집합에 갖고 있는 원소는 B에 들어있지 않은 원소만이 된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도 다시 한번 A는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A차 B라는 집합은 A라는 집합은 1, 2, 3이었고 B라는 집합은 2, 3, 4였잖아. 나는 1, 2, 3을 갖고 있는데 얘가 2, 3, 4 달래. 그럼 1, 2는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달라고 했으면 얘는 줘야 되죠. 그럼 나한테는 뭐만 남아있는 거야? 1만 남아있는 거지. 즉 얘는 무엇만 남아있다? 1만 남아있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린다면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어요. 그럼 우선은 내가 갖고 있는 원소 중에서 B가 달라는 것과 겹치는 것만 주면 되는 거잖아. 나는 요만큼 갖고 있는데 겹치는 부분 요 부분을 뭐 해야 된다? 줘야 되는 거니까 어느 부분만 남는다? 순수하게 A만 남는다.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해? A차 B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어떤 건지 알겠어? 자, 그런데 이 차집합은 많은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해. 왜? 빼기라는 건 실질적으로 사칙연산의 기호고 집합의 기호는 아니었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집합의 기호를 표현하기 위해서 빌려온 기호인 것 뿐이야. 그래서 얘를 우리는 집합의 기호를 이용해서도 표현을 해야 되고 계산도 해야 돼. 그러면 실질적인 계산은 A에서 빼줘. 뭐를 빼줘? A와 B가 겹치는 부분을 빼주는 거잖아. 우리는 이 겹치는 부분을 뭐라고 한다고 했어? 교집합이라고 한다고 했지. 실질적으로 A에서 뭐를 빼주는 거와 같다? A와 B의 공통된 원소를 빼주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갖는다. 그 다음에 우리는 또다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집합을 나중에 여러분들 다항식을 정리하듯이 집합도 정리해. 정리를 할 때 사용하는 건데 얘는 우리는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 빼기라는 기호 대신 무엇을 사용하기도 해? 교집합의 여집합을 사용하기도 한다. 즉 A라는 집합과 B의 여집합의 공통된 부분을 찾아도 A차 B와 똑같은 부분이 찾아진다는 거지. 알겠지? 그 다음에 많이 쓰진 않지만 주어진 문제에 따라서 어떤 걸 이용을 하기도 한다? A 합집합 B에서 뭐를 빼주면 B를 빼줘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게 집합의 연산 법칙. 연산이야. 이 네 가지를 얼마나 자유롭게 쓰느냐에 따라서 집합의 연산 단원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느냐. 아니, 편안하기보다는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을 하겠지. 얘를 얼마나 자유롭게 쓰느냐에 따라. 이걸 가지고 뭐 성질도 나오고 또 다른 법칙도 이용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건데 얘가 안 되면 집합의 연산을 아예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져야 돼요. 우리가 구구단, 곱셈공식 외웠잖아요. 구구단 외우잖아. 맨 처음에 외울 때는 이해가 잘 안 되고 외워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알고 났더니 지금은 편하잖아. 그 정도로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이것이 여러분들 페이지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 거고,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다음 것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책에 있는 내용들이니까 뭐 모르면 나중에 영상을 보면서 하면 되는 거고. 자 이걸 가지고 이제는 여러 가지를 해보자.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우리는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어. 어떤 성질이 있냐면 우리 지금 여집합을 배웠잖아요. A의 여집합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 전체에서 A를 뺀 나머지라고 했지. 그치? 그러면 얘 또다시 여집합을 취해보자는 거야. 그럼 뭐가 될까? A가 되겠지.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뭐가 된다? A가 된다. 이거를 선생님이 좀 편안하게 한다면 집합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한다면 여집합은 뺀 나머지라고 했잖아. 그럼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앞을 보고 있어. 여집합은 뒤돌으라는 얘기야. 그럼 뒤돌았어. 그걸 또다시 뭐 하래? 여집합이니까 뒤도우래. 그럼 원래 상태로 돌아오잖아. 그러니까 A의 여집합은 그냥 뭐가 된다? A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지? 자, 이거를 얘기하면은 꼭 어떤 아이들 선생님 공집합인데요. A라는 집 전체에서 A라는 집합을 빼래요. 그럼 나머지 부분만 있는데 그 부분도 빼래요. 그럼 다 빠졌으니까 공집합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A의 여집합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야? 전체에서 A라는 부분을 뺀 나머지야. 요 부분을 의미하는데 이 부분의 여집합이니까 또다시 전체에서 뭐를 뺀다? 요 빗금친 부분을 빼라는 얘기야. 그럼 어느 부분만 남는다? 빗금치지 않은 A만 남는다라는 얘기인 거지. 알겠지? 빼고 빼라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전체에서 빼라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여집합은 어디에서 무조건 뺀다? 전체에서 뺀다. 여집합과 차집합의 차이야. 여집합은 반드시 어디에서 빼야 돼? 전체에서 빼야 돼. 그것을 명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배우는 게 사칙연산에서도 연산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배웠다면 그게 여러 번 있을 때 어떻게 좀 편안하게 계산하는지를 배우잖아. 그 중에 배우는 게 첫 번째가 무엇이야? 교환법칙이지. 첫 번째가 무엇이다? 교환법칙이다. 자, 교환이다라는 거. 우리 옛날에는 즉 화폐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어? 내가 갖고 있는 것과 얘가 갖고 있는 것을 바꿨지. 이걸 우리는 뭐라고 했어? 중학교 때 배웠죠. 뭐라고 했어? 그치, 물물교환. 서로 갖고 있는 걸 교환하는 거야. 즉 교환한다는 거는 위치를 바꾸는 거지. 내가 얘를 갖고 있고 제가 얘를 갖고 있어. 이거들의 위치가 바뀌는 거잖아. 교환법칙은 위치가 바뀌는 거야. 명심을 해야 돼요. 교환법칙은 뭐가 바뀐다? 위치가 바뀐다. 즉 A 교집합 B를 하나, B 교집합 A를 하나.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 같게 나온다. 그 다음에 A 합집합 B를 하나, B 합집합 A를 하나. 결과는 어떻다? 같다. 이렇게 앞뒤의 위치를 바꾸는 걸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한다? 교환법칙이라고 한다. 조심해서 써야 되는 거고. 자, 두 번째가 결합법칙이야. 두 번째 나오는 게 무엇이다? 결합법칙이야. 결합법칙이라는 건 무엇을 하는 거냐면은 계산 순서를 바꾸는 거야. 계산 순서를 바꾼다. 1번, 2번 어떤 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계산해야 되고 나중에 계산해. 계산 순서가 있죠. 여러 개가 있다면. 더하기도 여러 번 있으면 어떤 걸 먼저 계산하는지 순서를 정하고서 계산을 하잖아. 마찬가지로 집합도 계산 순서가 있어. 그 순서를 바꾸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해? 결합법칙이라고 해. 꼭 이거를 어떤 걸 묶는 법칙이다라고 착각을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묶는 거하고는 상관없어. 계산 순서를 누구 먼저 시킬 건지를 결정하는 걸 결합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뭐냐면은 A 교집합 B, A와 B의 공통된 걸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C와 공통된 거를 찾으래. 이렇게 계산 순서를 정하나 아니야. B와 C를 먼저 공통된 걸 계산을 하고 나중에 A와 공통된 거를 찾으나 우리는 어떤 결과가 나온다?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야. 또는 A와 B를 먼저 모든 원소를 A와 B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원소를 찾고 나중에 C와의 합집합을 계산하나 B와 C의 합집합을 계산한 다음에 나중에 A와 합하나 합집합을 하나 결과는 어떻다? 같다. 자,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결합법칙은 묶는 게 아니라 무엇이다? 어떤 거를 먼저 계산을 할 건지를 결정하는 거다. 기억을 하셔야 돼. 얘 때문에 조금 많이 틀리는 아이가 있어. 뭐? 세 번째인 분배법칙과 헷갈려서. 결합법칙과 분배법칙을 헷갈려하는 아이들이 있어. 그걸 헷갈려하면 안 돼. 왜? 시험에도 다음 중 사용하지 않은 법칙은 무엇이냐, 사용한 법칙은 무엇이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으니까. 그냥 한두 개의 학교에서 나온 게 아니니까.
이거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분배 법칙 잘 얘기하면은 뭐 아이들이 대충 빨리 알아들어. 근데 꼭 그거를 살짝만 꼬우면 틀려오는 애들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것뿐이야. 자, 분배 법칙 우리는 중학교 2학년 때 곱셈 법칙 할 때 분배 법칙 배웠죠. 분배를 함으로써 전개를 했잖아. 그거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받아들이긴 편해. 뭐냐면은 비교집합 C에 A를 합집합하래.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할 건데 얘는 B와 C의 공통된 걸 계산한 다음에 그 결과와 A라는 집합의 원소를 뭐 하래? 모두 한 군데도 모으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맞다. 얘 까먹었다. 자, 교환법칙 위치 바꾼다. 결합법칙 계산 순서 바꾼다고 했지. 그럼 분배법칙은 계산 방법을 바꾸는 거야. 계산 방법을 바꾼다. 책에 이거는 써놔야 돼. 노란색으로 체크하는 거. 그냥 막연히 보고선 머릿속에 기억을 하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우리는 천재가 아니잖아. 그치? 자, 계산 방법을 바꾼다는 건 뭐냐면은 B와 C, 즉 이 문제를 보면 교집합 한 번에 합집합 한 번 하라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얘를 어떻게 하냐면 A의 합집합을 괄호 안에 분배해준다는 의미야. 분배법칙 실질적으로 이름을 붙일 때는. 즉 A 합집합 B를 계산하고 또 A 합집합을 분배해서 A 합집합 C를 계산한 다음에 무엇을 해라? 그 사이에 있는 교집합을 하면 된다는 거야. 근데 얘는 어차피 결합법칙은 교집합을 2번 하는 거야. 이렇게 바꿔도 교집합을 2번 했어. 그치? 근데 분배법칙은 교집합 한 번에 합집합 한 번을 해야 되는데 얘는 합집합 2번에 교집합 한 번을 해야 되지. 계산 방법이 해야 되는 것들이 아예 틀린 거지. 분배법칙은 계산 방법을 바꾸어도 결과가 같다라는 거. 자, 마찬가지로 A 교집합에 B 합집합 C가 있다면 A 교집합을 뭐 해줘라? 분배해줘라. 그래서 분배법칙인데 이걸 분배한 A 교집합 B가 A 교집합 C를 뭐 해도 합해도 합집합을 해도 무엇이 나온다? 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뜻이야. 자, 앞에서 뒤로 가는 건 분배법칙이라고 아이들이 모두 다 맞춰. 근데 뭐가 틀리냐면 간단하게 선생님이 A 교집합 B 합집합 A 교집합 C가 있어. 얘가 주어졌을 때 A 교집합이 같이 있네. 그럼 얘를 우리는 묶는다라고 표현하잖아. 방정식 할 때. 공통인수가 있으면 공통인수로 묶어준다라고 하듯이 얘도 A 교집합이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있으니까 얘를 A 교집합으로 묶는 거야. 묶고 묶이면서 남아있는 것들을 그냥 뭐 해라? 그대로 써줘라. 즉 안 묶인 값들을 그대로 써줬어. 그래도 얘는 결과가 같아. 근데 아이들이 공통인 걸로 묶었네? 묶었으니까 결합법칙이다. 뭔가를 묶는 느낌이니까 이걸 결합법칙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얘는 결합법칙이 아니라 뭐다? 분배법칙이다. 왜? 교집합 2번에 합집합 1번 했잖아. 근데 얘는 합집합 1번, 교집합 1번. 계산 방법이 바뀌었죠. 얘를 우리는 무엇이다 한다? 분배법칙. 즉 앞에서 뒤로 가는 것도 분배법칙이지만 뒤에서 앞으로, 즉 왼쪽과 오른쪽으로 했을 때 왼 좌변에서 우변으로 가는 것도 분배법칙이지만 우변에서 좌변으로 가는 것도 뭐다? 분배법칙이다. 기억을 하셔야 돼.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 얘는 분배법칙이다라고 쓰셔야지 얘를 결합법칙, 묶는다라고 해서 결합법칙이라고 쓰면 틀린다는 거. 아이들이 여기에서 조금 많이 틀려온다는 거, 이것을 명심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분배법칙 얘 하나를 조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있냐면 드모르간의 법칙이 있어. 책의 내용과 순서가 조금은 틀려. 그러니까 우선은 다 보고 네 번째로 드모르간의 법칙이 있는데 드모르간의 법칙을 선생님이 여러 번 설명할 때 얘는 조금은 우리가 이거 배웠던 교환법칙, 결합법칙, 교집합, 합집합, 여집합, 차집합을 조금 이용해서 발견한 거야.
만들어낸 거야. 이것을 조금 적용이 되더라. 뭐냐면은 자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을 취해보자는 거야. 얘가 어떤 값과 같은 값을 갖느냐를 얘기를 해준 건데, 자 선생님이 이걸 설명할 때는 드모르간의 법칙, 괄호 밖에 여집합이 있는 거잖아. 괄호 밖에 여집합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라? 그냥 다 반대로 돌리라고 해. 얘는 A 전체 여집합이니까 A도 여집합을 만들어. 그러면 당연히 B도 여집합을 만들겠죠. 그런데 얘네 집합만을 여집합시키는 게 아니라 기호조차도 돌려라. 그러면 아래로 볼록인 걸 돌리면 위로 볼록이 되겠지.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해?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해. 뭐 선생님 우스갯소리로 얘를 외우게 시킬 때 좀 혀를 굴리지. 뭐라고 해? 드모르간의 법칙. 그치? 그렇게 외우면 조금은 기억할 때 편한 거고, 마찬가지로 또 다른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은 어떻게 된다?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과 같다. 자, 이것을 선생님 왜 이렇게 돼요?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뭐로 보이는 게 제일 편해?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돼. 왼쪽 거 따로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고 오른쪽 거 따로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은 어차피 똑같은 벤 다이어그램이 그려진다. 그 부분은 충분히 너희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책에도 나와 있어. 그러니까는 그걸 보고 얘기하시면 돼. 자, 법칙은 이렇게 총 4가지가 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성질들을 찾아요. 이제 성질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성질이 있냐면 얘는 어떻게 보면은 뭐 뻔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애들도 있고, 어떤 거 보면 선생님 전 모르겠어요, 이해가 잘 안 돼요 라는 아이들도 있어. 근데 얘를 일일이 하나하나 왜 그런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것을 이용을 해보면 돼. 아까 전에 우리 A의 여집합은 뭐 된다고 했다? A 된다라고 했지.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뭐냐면은 A 교집합 A는 뭐 될까? A가 갖고 있는 것과 A가 갖고 있는 거에 공통된 거? A가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A가 돼. 선생님 당연하잖아요. 뭐 이거를 뭐 굳이 배워야 돼? 배워야 돼. 자, A 합집합 A는 뭐 될까? 얘도 A가 되겠지. 왜? 선생님 겹치는 문자는 몇 번만 쓴다? 한 번만 쓴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A 교집합 공집합은 뭐 될까? 저렇게 틀린다고. A가 갖고 있는 것과 아무것도 없는 것에 공통된 거? 아무것도 없는 게 되겠지.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틀리게 돼. 왜? 다 대부분 다 A거든. 그렇지? 헷갈리면 안 돼. 그 다음에 A 합집합 공집합은 뭐 될까? 이때부터 이제 말하는데 신중해지지. 그치? 얘는 A가 돼. A와 아무것도 없는 거 합해봤자 A가 갖고 있는 게 전부니까. 그치? 자, A 교집합 전체 집합은? A. A가 갖고 있는 것과 모든 거 합쳐봤자 A가 갖고 있는 공통되는 거고, A 합집합 전체 집합은? 전체 집합이 되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얘네들은 뭐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해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쉽게 틀릴 수도 있겠지. 무의식적으로 풀다가. 그러니까 조심해서. 그러니까 익숙해지는 거일수록 조심해야 된다는 게 이런 것들. 암암리에. 근데 얘를 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확장을 하는 거지. 어떤 거? 그러면 A가 B에 포함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라는 거야. 시험에는 실질적으로 얘로 나오니까. 그럼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린다면 B라는 집합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A라는 집합이 들어가 있는 거야. 즉 A가 갖고 있는 모든 원소를 누가 갖고 있다? B가 갖고 있다라는 의미야. 어떤 건지 알겠지? 자, 그런 경우일 때 A 교집합 B는 뭐가 되냐는 거지. B. 보고 좀 얘기하지. A. A가 갖고 있는 걸 누가 다 갖고 있대? B가 갖고 있대. 그럼 A가 큰 거야? B가 큰 거야? B가 더 큰 집합이지. 근데 우리는 A와 B의 공통으로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A와 B의 공통인 부분은 이 부분이 겹치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와 같다? A와 같다. 포함되는 원소 집합 중에서 무슨 집합? 작은 집합. 그 다음에 A 합집합 B는 뭐 될까? B가 되겠지. A 아니면 B니까는. 그치? 즉 이거를 외우게 할 때 A, B가 서로 포함관계가 있다면 교집합은 그 포함관계에서 포함되는, 즉 작은 집합. 합집합은 뭐? 포함관계에서 포함시키는 큰 집합이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알겠지? 이것은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A 차집합 B는 뭐가 될까? A가 B에 포함되는데 A 차집합 B는 우리 차집합의 의미 뭐라고 했지? 뺀 나머지라고 했지. A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B가 달라는 걸 다 빼래. 그치? 근데 이걸 좀 쉽게 표현한다면 아까 전에 선생님 A 차집합 B는 실질적으로 뭘 계산해라? A에서 실질적으로 뭐 빼준 거 같다고 했어? 달라는 것과 내가 갖고 있는 거에 공통되는 걸 빼주면 된다고 했지. 근데 우리 방금 전에 A가 B에 포함된다면 A 교집합 B는 뭐와 같다고 했어? A와 같다고 했어. 그럼 얘는 실질적으로 뭐 계산해? A 빼기 A와 같은 거야. 내가 갖고 있는 건데 내가 갖고 있는 걸 다 빼래. 그럼 뭐만 남는다? 공집합만 남겠지. 포함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것도 있다라는 거. 알겠지? 이게 이제 아이들이 풀면서 조금은 너무 당연하게 넘기다가 계산 실수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조심해서 다뤄주셔야 돼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배우는 성질까지 선생님이 한꺼번에 설명을 해준 거고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 자, 이 챕터에는 집합의 연산 챕터에는 얘 말고도 뭐가 있냐면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관한 식도 있어요. 그 부분은 조금은 파트를 나누어서 개념 설명하는 식으로 가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미안해. 선생님 하나 빼먹었다. 이제 늙어가지고 딱 보니까 떠오른다. 뭐가 있냐면 서로소라는 집합이 있어. 자, 서로소 어디에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에서 들어봤어? 옛날에. 그치. 옛날하고 아주 먼 옛날. 자, 우리 숫자에서 소수라는 숫자가 있어. 소수라는 숫자. 숫자에서 소수는 무엇을 의미할까? 소수. 유리수 할 때 소수 말고 자연수에서 소수. 뭐를 소수라고 해 숫자에서? 약수가 말을 끝까지 하시죠. 일과 자기 자신. 일과 자기 자신. 틀렸다라고 수학적으로는 정확히는 틀린 건데 애매하지. 그럼 일은 소수야 아니야? 아니야. 말한 것처럼 일은 일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갖잖아. 근데 소수가 아니야. 왜? 일은 우리 소수 아니라고 했잖아. 소수에서 가장 작은 숫자는 뭐야? 2야. 그러니까 일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갖는 수를 우리는 소수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그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는 거야. 소수는 약수가 2개인 수야. 일은 약수가 몇 개야?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소수가 안 되는 거야. 소수는 반드시 약수가 몇 개? 2개. 그 2개가 뭐인 거야? 1과 1이 아닌 또 다른 자기 자신. 그래서 소수는 1과 자기 자신. 근데 1이 아닌 자기 자신이 되는 거지. 알겠지? 그걸 소수라고 하고 그럼 숫자에서 서로소는 뭐였어? 숫자에서 서로소. 숫자에서는 뭐를 서로소라고 했지? 나눠지지 않는 것? 정확하게 맞진 않지만 그래도 의미는 전달되니까 최대 공약수가 1인 거. 즉, 두 수를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수가 뭐밖에 없는 거? 1밖에 없는 거. 숫자에서는 서로소라는 거는 최대 공약수가 1인 수. 그걸 우리는 서로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집합에서 서로소는 뭐가 되냐는 거지. 집합에서의 서로소라는 건 집합이라는 건 나누기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집합에서는 나누기 대신 무엇을 표현하냐면 공통인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집합들을 우리는 무슨 집합이라고 한다?
그 집합들은 서로소인 집합이라고 한다. 서로소인 집합은 무엇을 의미해? 교집합이 공집합인 집합. 그럼 얘로 알려주면 되는데 꼭 얘로 알려주지. 왜? 얘가 얘랑 똑같은 말이라는 거 모르는 애들은 그래도 틀릴 거니까. 전교생이 몇 명은 있겠지, 공부 안 하는 애들. 그런 것 때문에 서로서도 명칭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게 여러분들 책에 있는 22페이지, 23페이지, 24페이지, 25페이지까지의 개념 설명이 끝난 거고, 실질적으로는 뒤에 있는 31페이지의 내용까지 개념 설명이 끝난 거예요. 31페이지에 드모르간의 법칙 있죠? 그 부분까지 설명을 해준 거다. 그러면 얘네들을 문제를 보면서 한번 풀이를 해보자. 문제를 봅시다. 한번 여러분들 26페이지 유제 1번 한번 풀어볼래? (26페이지에) 유제 1번을 풀어봐줬어. 들어갔어? 답 뭐 나왔어? 5번. 5번? 나왔어? 자, 그럼 유제 2번을 보자. 자, 유제 2번 문제를 보면은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와 A 교집합 B, A 합집합 B가 있을 때 집합 B를 구하래. 자, 그럼 얘는 너희들이 교집합의 의미와 합집합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냐는 거야. 자, 교집합이라는 건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공통된 원소라고 했고, 합집합은 포함되어 있는 모든 원소를 다 모으라고 했지. 그러면 A 합집합 B에 있는 이 원소들은 어디에 있어야 돼? A에 들어있거나 또는 B라는 집합에 들어있어야 되죠. 그런데 A라는 집합에는 2와 4와 5와 7, 즉 2와 4와 5와 7은 A에 들어있대. 그런데 합집합에는 1과 3과 6도 들어있잖아. 그럼 이 1과 3과 6은 반드시 어디에 들어있어야 돼? B라는 집합에 들어있어야 된다. 그러면 얘네 둘이를 합하면 얘가 되잖아. 그치? 근데 문제는 교집합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 공통된 원소죠. 2와 7이라는 원소는 A에도 들어있지만 누구에게도 들어있어야 돼? B에도 들어있어야 돼. 그러니까 B에도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 2와 7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해서 B라는 집합은 1, 2, 3, 6, 7 이왕이면 계산 숫자 순서 맞춰서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을 보자. 자, 유제 4번 문제를 봐주시면은 전체 집합류는 15 이하의 자연수 조건제시법으로 되어 있죠. 이거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차 B 합집합 B차 A. 선생님 예를 해주는 게, 자, A차 B B차 A의 합집합, 이게 여러분들 시험에 좀 자주 나와. 물론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또 안 나오기도 하긴 하는데, 문제라는 게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이 표현을 아는데, 자, 얘는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름을 붙여줬어. 뭐라고? 대칭 차집합이라고. 얘를 대칭 차집합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름은 굳이 알 필요는 없어. 근데 얘를 왜 많이 냈냐면
얘를 정리해봤자 한계가 있어. 간단하게 정리가 안 돼. 대칭차집합을 표현을, 즉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 얘를 표현을 굳이 바꾼다면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A 합집합 B에서 뭐를 빼준다? A 교집합 B를 빼준다로 바꾸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한 방법으로 바꾼 거야. 더 이상 바뀌어지지가 않아. 얘는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얘는 빼고 그냥 얘를 우리는 대칭차집합.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린다면은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는데 전체에서 공통된 부분을 빼주나 A에서 B 빼주면 순수 A 요 부분이 생기는 거고 B에서 A 빼면 순수 B 요 부분이 생기는 거. 그러니까 전체에서 뭐 공통되는 부분만 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이거에서 우리는 대칭차집합이라는데 이 부분의 값을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A라는 집합 먼저 보자. 조건제시법 X/X는 소수야. 근데 전체 집합이 15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그러면 15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소수인 거 뭐 있어? 2, 3, 5, 7, 11, 13 2, 3, 5, 7 11, 13 그치 9는 안 들어가지 11, 13까지가 되겠지.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은 15의 약수니까 1, 3, 5, 15가 된다. 그럼 하는 거야. 자, A의 차집합 B, B 차집합 A로 구해도 되고 얘로 구하는 것보단 얘가 더 편하니까. 그러면 A 합집합 B라는 건 뭐가 된다? A와 B에 있는 모든 원소를 쓰니까 1, 2, 3, 5, 7, 11, 13, 15야. 그쵸? 그 다음에 A 교집합 B라는 건 A와 B에 공통으로 있는 거야. A와 B에 공통으로 있는 거 뭐 있어요? 3과 5밖에 없죠. 뭐만 있다? 3과 5만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찾는 대칭차집합 A차 B는 뭐 된다? A차 B네. 대칭차집합 A차 B 합집합 B차 A. 얘는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를 뺀 거와 같은 결과를 가지니까 3, 5를 빼. 그럼 나머지 뭐가 남는다? 1, 2, 7, 11, 13, 15가 남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어떤지 알겠지? 이렇게 구하면 되고 켰다 할까? 시간이 다 됐어.